다돌린 김종인호 순항할까입니다. 오늘부터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임기가 시작됐죠. 김 위원장은 오늘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했고요.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도 주재를 했습니다. 네, 뭐 변화를 계속 강조하고 있죠. 예, 언론이 이걸 봐줬으면 하는 걸 백보드에 보통 씁니다. 변화, 그 이상의 변화라고 쓰여 있었습니다. 김 위원장이 현충원 참배 뒤에 방명록에도 진취적으로 국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이렇게 썼는데요. 해프닝도 좀 있었습니다. 하겠습니다라고 썼다가 옆에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 줄 더 그었다고 합니다. 하겠습니다. 예. 하겠습니다를. 예. 네. 어쨌든 대폭적 변화와 혁신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. 그렇습니다. 오늘 첫 일성도 진취적인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. 그리고 우리가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을 약속드린다.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예. 진취적이고 정책적인 선도. 예. 좀 좋은 얘기예요. 그렇습니다. 게다가 얼굴도 젊어졌죠. 김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인 주호영 원내대표, 이종배 정책위원장을 빼면 나머지가 파격적입니다. 초재선 의원이 각 한 명씩 있고요. 원외가 4명인데요. 1980년대생이 3명이 포함됐습니다. 과거 비대위에는 이렇게 계파별로 안배를 하고 젊은 사람이나 여성을 이렇게 한 명 더 끼워넣기 식으로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좀 그것과 비교하면 파격적입니다. 네. 미래통합당의 1호 법안도 내놨죠? 코로나19 위기 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. 예. 여기에는 이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, 그리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등 8개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네. 3차 추경 정부와 여당은 언급하고 있는데 예. 여기에 대해서도 뭐 반대가 아니라 상당히 동조하는 모양새죠? 비대위 회의 뒤에 김 위원장이 기자들을 만났습니다.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. 그동안은 예측이 잘못돼 1, 2차를 하면 될 것이라고 했지만 이제 와서 전반적인 규모가 크다는 걸 알게 됐다. 엄청나게 큰 추경 규모가 나올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. 그러니까요. 예. 김 위원장은 총선 때 정부 예산의 20%를 전용해서 100조 원을 확보해야 된다.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. 맞아요. 당시에 어떻게 예산의 20%를 전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규모는 굉장히 컸던 거죠. 예. 그래서 그런 걸로 미루어 볼 때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.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 안을 뛰어넘는 규모를 역제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정부가 예를 들어서 35조 그런데 아니다 50조 해라 이렇게? 예. 글쎄 그건 좀 무리 아닌가 싶은데요. 어쨌든 뭐 출발은 어때요? 평가하기에. 앞으로 월요일 목요일 2차례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. 다음 회의 때는 김 위원장이 당이 무엇을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목요일 날 회의에. 예. 일단 2가지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. 김 위원장이 지난 27일에 비공개 특강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. 진보 보수라는 말 쓰지 마라. 중도라고도 하지 말아라. 이런 얘기는 그동안 극우 성향의 반공보수, 아스팔트 보수와 당이 좀 가깝다. 이런 총선 비판이 있었는데 그쪽하고는 좀 선을 긋겠다. 이런 선언으로 들립니다. 또 하나는 정당 얘기를 하면서 국민이 가장 민감해하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집단인 것을 보여줘야 된다.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. 그렇죠. 그것도 마찬가지로 미래통합당이 그동안 성장 중심, 대기업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 이런 걸 강조해왔는데 그걸로부터 좀 탈피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다만 오늘 회의에서 언급됐던 약자와의 동행 이게 앞으로 구체적인 경제정책이나 사회복지 정책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미래통합당이 그러니까 국민의 삶의 문제를 두고 정책을 갖고 여당과 경쟁하는 이렇게 가겠다라고 예고하는 거잖아요. 그게 가장 바람직하죠.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그러니까요. 유능한 경제정당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. 이건 우리 정치를 위해서 좋은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네. 당내에서 이런 김종인 체제의 비판적인 목소리도 극히 일부지만 있긴 있죠. 예. 당 내에서는 아직 튀어나오지 않고 당 밖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. 당 밖이군요. 예. 아직 입당 못했죠. 예. 좌파 이중대 흉내내기. 좌파 정당의 위선 정당이 될 것이다.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예. 제가 어떻게 될 것 보기에 같습니까? 김 위원장이 지금 첫
단추는 잘 꼈는데요. 너무 욕심만 안 내면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당을 수습하고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경제와 민생 문제에서 유능한 정당이 되도록 탈바꿈하는 것, 그 정도 선에서 정책을 혁신하는 선에서 그쳐야지 예. 혹시나 임기 말인 내년 4월 재보궐선거 때 자기 사람을 심겠다거나 혹은 혁신을 완수 못했으니 임기를 늘려야겠다거나 더 나아가서 2022년 대선에서 킹메이커를 하려고 자기 정치 욕심을 드러내면 어쩌면 지금 시동을 건 혁신 작업이 물 건너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욕심내지 말고 당의 체질 개선만 힘써라. 예. 네.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얘기들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역제안을 할 수 있죠. 아까 이제 추경에 대해서도 역제안 얘기도 나왔는데 예. 실제로 경제 전문가잖아요. 예. 킹메이커보다는 사실은 원래 경제 전문가였기 때문에 진짜 경제혁신위원회도 만들었다고 하는데 네. 경제 정책에 좀 많이 신경을 써서 1호 법안도 그거라고 하니까 예.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고요. 진취라는 말이 좀 되게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. 말이죠. 예. 진보는 쓸 수 없으니까 쓴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목표대로만 하면 될 것 같네요. 아주 가벼운 충고 한마디만 드린다면 네. 제발 카메라 앞에서 존댓말 쓰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예. 기자들은 손잡벌일 수 그렇죠, 있지만 그렇죠. 카메라 건너편에 있는 국민들은 받들어 모셔야 될 주권자들이거든요. 맞습니다. 뉴스 사이다였습니다.